하겠습니다. 자, 조적조입니다. 자, 짤조자 쌓을적입니다. 그래서 조적조라는 것은 이런 벽돌이나 이런 시멘트 블록 등을 이용해서 시멘트 블록 등을 이 접착 재료로 쌓아 올린 거죠. 접착 재료로 쌓아서 구성한 구조죠. 구성한 구조. 이것이 조적조입니다. 조적조. 그래서 이 조적조는 벽돌이나 블록 또는 돌구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조적조는 2문제 정도가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2문제 출제 예상합니다. 올해도 2문제 정도. 그래서 문제는 한 문제는 벽돌 구조, 한 문제는 블록 구조가 될 가능성이 올해도 또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벽돌 구조에서 한 문제, 벽돌 구조 쪽에서 한 문제, 시멘트 블록 구조에서 한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블록, 시멘트 블록 구조, 여기에서 한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벽돌 구조 지금 시험이 많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출제를 해요. 어느 한 지역적으로 한 곳에서 이렇게 출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줄, 저기서 한 줄 이렇게 뽑습니다. 왜? 다방면으로 다 공부해야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동일한 문제가 안 되거든요. 여기는 문제를 똑같이 내지 못하게 해가지고 하여튼 색다르게 낸다고 용트림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런 유형으로 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럼 벽돌에서 이거는 막 외울 필요는 없고요. 벽돌에 규격해가지고 막 외우지는 마시고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벽돌은 보통 규격을 나타낼 때, 벽돌의 규격을 나타낼 때는 항상 길이부터 먼저 나타내요. 벽돌의 규격을 표시할 때는 길이 곱하기 너비 곱하기 두께 순으로 표현을 합니다. 벽돌의 규격은. 그러면 거기 표준형 장여형 벽돌 나오죠. 그러면 그래서 그 규격이 190이잖아요. 길이가 190mm, 너비 90, 두께 57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표준형 벽돌의 규격은 190 곱하기 90 곱하기 57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자, 우측에 보시면 73페이지에 벽돌의 품질 개념상 나오는데, 자, 간략히만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 자, 벽돌의 이 품질 시험은, 벽돌의 이 품질 시험적인 측면은, 두 가지 가지고 벽돌의 품질 시험을 합니다. 벽돌의 강도하면 벽돌은 사실상 무슨 강도인가 하면 누르는 데 견딘 압축 강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단독주택을 구성할 때 벽돌로 벽을 쌓았습니까? 바닥판을 만들었어요? 단독주택이 한 번씩 살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초반부터 아파트에 사셨어요, 전부 다? 그건 아니죠. 저는 1999년도에 처음 아파트 살았는데, 이제는 주택이나 이런 데 살았잖아요. 그럼 그 벽돌로 벽을 구성했잖아요. 맞죠? 벽을 구성하다 보니까 위에서 누르는 힘을 받잖아요. 그래서 누르는 데 견디는 강도, 무슨 강도? 압축 강도입니다. 그래서 벽돌의 품질 시험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품질 시험을 하는 거예요. 바로 압축 시험. 누르는데 압축 강도 시험하고요. 압축 강도 시험. 그리고 두 번째 흡수율.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벽돌의 품질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아직도 안 내네요. 막 그거 막 외우지 마시고요. 야, 왠지 표현하고 수치도 나오고 이렇게 낼 것 같아가지고 막 암기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좋은 벽돌이라는 것은 그럼 강도는 커야 되겠습니까? 적어야 되겠습니까? 커야 되죠. 그래서 품질이 우수한 벽돌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은 압축 강도가 크고 압축 강도가 커야 돼. 압축 강도는 크면서 반대로 흡수율은 적은 것이 좋은 거예요. 좋은 벽돌이, 우수한 벽돌은 강도는 크면서 흡수율은 적은 벽돌이 좋은 벽돌의 조건이에요.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밑에 조적 벽체의 강도 영향을 주는 요소 있죠. 요거는 기출이 되었습니다. 기출했고요. 그 벽돌의 개체 강도, 압축 강도 요 가지고 출제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벽돌 벽체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벽돌의 압축 강도도 영향을 주지만 모르타르는 부착 강도고 접착 강도고 쌓기 방법이나 시공의 정밀도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한번 읽어두시면서 근데 주의할 것은 이거다. 아까 이야기했죠. 벽돌의 강도는 무슨 강도다? 압축 강도예요. 다른 강도는 무시해버립니다. 벽돌은 압축 강도고, 벽돌은 압축 강도예요. 그리고 모르타르는 무슨 강도다? 모르타르가 아까 접착 재료라 했죠? 접착 재료로 모르타르를 쌌거든. 모르타르는 시멘트하고 모래를 배합해서 물로 반죽한 거야. 이게 가게는 어떻게 불리는가 하면 옛날에는 몰탈이었거든. 이 80년도 초반까지는 몰탈이다가 이제 모르타르의 역사가 이렇게 됩니다. 옛날에 몰탈이었다가 이게 모르트 됐다가 이제 모르타르. 이게 자기가 어느 시대에 공부했는가 다 나와. 이래 보면 책쓰는 모르타르 이렇게 됩니다. 역사가. 자, 보시고. 그러면 이 모르타르는 시멘트하고 무엇이다? 모래를 배합해서 물로 반죽한 게 뭐다? 모르타르 접착제입니다. 그래서 모르타르는 접착제로니까 무슨 강도? 부착 강도예요. 부착 또는 접착 강도라고도 하겠죠. 정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 벽돌의 종류 나오죠. 자, 벽돌의 종류는 암기하실 필요 없사옵니다. 왠지 낼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듭니까? 안 냅니다. 상식으로 이거만 알아두세요. 보통 벽돌은요, 시멘트 벽돌이 보통 벽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흙을 이용해서 구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붉은 벽돌 있죠? 얘가 보통 벽돌이 흙을 우리가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서 구워서 만든 벽돌이죠. 그것이 무슨 벽돌이다? 보통 벽돌이에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우리는 보통 시멘트 벽돌이 보통 벽돌인 줄 알고 있거든. 맞죠? 그래서 시멘트 벽돌이 아닌 무슨 벽돌? 붉은 흙을 구워서 만든 벽돌이 보통 벽돌 개념이에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75페이지 모르타르 나옵니다. 모르타르. 자, 모르타르가 바로 무슨 재료라 해서 얘가 접착 재료잖아. 벽돌과
벽돌을 이 접착시는 접착제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접착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 모르타르 개념 가지고 우리가 알아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타르의 강도적인 측면, 이건 시험에 다 냈어요. 모르타르의 강도는 우리가 벽돌에서는 벽돌 강도 이상이어야 됩니다. 벽돌 강도 이상이 되고, 블록에서는 블록 강도의 1.3배에서 1.5배 이상 돼야 돼요. 그래서 양쪽 다 출제를 했습니다. 모르타르 강도는 벽돌이나 블록 강도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기출을 다 했습니다. 기출했고요. 그리고 아까 모르타르의 강도는 아까 무슨 강도라 했어요? 부착. 모르타르는 이 부착 강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착, 접착 강도. 부착 강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는 다 기출했다. 이거는 기출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타르는 무슨 강도? 부착 강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때 배합비는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배합비를 억지로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이때 모르타르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물비빔하고 나서 사용 가능 시간이 있습니다. 사용 가능 시간이. 모르타르는 2시간이 기본이에요. 2시간이에요. 그럼 보통 그라우트는 채우는 재료를 그라우트라고 해요. 그라우트는 이거는 1시간이에요. 모르타르하고 그라우트의 사용 시간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모르타르하고 그라우트하고 조금 주의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시간, 이 지난 것은 사용하면 안 된다. 사용 시간,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사용 시간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 시간은 모르타르는 2시간, 그라우트는 몇 시간? 1시간이 됩니다. 1시간. 그 측면 공부를 해 두시고, 그래서 페이지 어디 나온가 하면 78페이지에 보시면 그 7번에 보면 나와요. 7번 시방서 내용인데 기회위임으로 하는데, 이때 거기 보시면 7번 벽돌삭 기법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줄 보시면 나오죠. 위로 처음 물을 넣고 비빈 후 2시간이 지난 모르타르나 1시간이 지난 그라우트는 사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오죠. 그 7번에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보면 되죠. 맞죠? 그래서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준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1번은 모두 기출했습니다. 2번하고 3번은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모르타르 부분이 뭐가 된다? 75페이지 줄눈이 돼 조인트가 되는 거야. 이 모르타르 부분이 뭐가 된다? 줄눈이에요. 원래 줄눈이라는 것은 재료와 재료 사이를 뭐라 한다? 줄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벽돌을 쌓아 올라갔잖아요. 벽돌과 벽돌 사이에 뭐가 있다? 모르타르잖아. 그 부분을 뭐라 한다? 줄눈이라고 칭하는 게 줄눈. 그러면 줄눈은 표준인 얼마가 된다? 가로 세로 기본은 줄눈은 10mm가 표준이에요. 10mm가 표준이에요.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10mm를
표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줄눈에서는 1번에 막힌 줄눈과 2번에 뭐다? 통줄눈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1번에 막힌 줄눈하고 2번에 통줄눈은 세로 줄눈이 일직선상이야, 일직선상이 아니냐 이겁니다. 통하게 했느냐, 통하지 않게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줄눈에서 기억하실 것이 첫 번째로 이걸 공부하면 된다. 그래서 이 세로 줄눈은 막힌 줄눈을 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로 줄눈은 이 막힌 줄눈으로 시공해야 돼요. 막힌 줄눈으로 시공을 해서 하중을 어떻게 분산할 수 있어야 돼. 하중 또는 응역 분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중 분산 목적으로 세로 줄눈을 무슨 줄눈으로 시공해야 된다? 막힌 줄눈입니다. 막힌 줄눈으로 공사한다. 그래서 76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좌측 그림이 막힌 줄눈이죠. 상부에서 하중이 내려올 때 빗근 친 것처럼 하중을 어떻게 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막힌 줄눈의 기본 원리다. 하중 분산 목적으로 사용되는 줄눈이 무슨 줄눈? 막힌 줄눈이에요. 막힌 줄눈.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통줄눈, 막힌 줄눈 잘 모르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입니다. 뭐든지 쌓을 때 그냥 그대로 통으로 다 쌓으면 넘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교대로 이렇게 막힌 줄눈 안 해겠죠? 막힌 줄로 쌓아야 돼. 통줄을 쌓아놓으면 다 넘어가요. 그래서 원장님이 그걸 잘 모르시고 책을 그냥 쌓아가 다 넘어가죠. 내가 수업 좀 듣지 이랬죠. 원장님한테 수업 좀 들으면 통줄로는 안 쌓고 막힌 줄로 쌓을 건데 했는데, 근데 집에서 이거죠. 뭘 쌓을 때 절대 통으로 쌓으면 안 돼. 통으로 쌓으면 쉽게 넘어간다니까. 교대로 이렇게 쌓아야 돼. 막히게 쌓아야 됩니다.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치장줄눈 있죠. 자, 세 번째 보면 그 치장줄눈이 나와요. 치장줄눈은. 자, 이거 의장적인 효과를 하기 위해서 한 게 뭐다? 치장줄눈이잖아. 눈에 보이는 줄눈이죠. 치장줄눈은 의장적 효과야. 보기 좋게 하는 거죠. 의장적인 효과를 위해서 쌓는 것이지. 얘는 하중 분산 목적이고요. 얘는 목적이 뭐다? 보기 좋게 의장적 효과야. 장식적 효과, 의장적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치장줄눈이에요. 자, 그러면 치장줄눈은 거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이제 치장줄눈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벽돌 쌓기를 했을까 합니까? 치장줄눈 하는 데가 대표적인 붉은 벽돌이나, 여러분 욕실에 타일 부착하면 하잖아요. 맞죠? 해야 하네요. 욕실에 타일 사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집에 가서 눈 감으셨습니까? 흰색 보이죠? 그게 치장줄눈인 거예요. 치장줄눈. 자, 그러면 보통 치장줄눈은 벽돌 쌓기 후에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 파기를 해야 돼요.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이때 줄눈 파기를 시행을 합니다. 줄눈 파기하고 나서 치장줄을 해야 돼요. 줄눈 파기를 하고요. 그런데 타일은 틀려요. 타일 붙인 후 어떻게 되는가 하면 3시간 경과 후에 합니다. 얘는 3시간 경과 후에 우리가 이어서 줄눈 파기는 이렇게 합니다. 틀려요. 차이가 있어요. 줄눈 파기 시기가, 자, 이 벽돌은 쌓은 것이고 타일은 부착했기 때문에 틀려집니다. 줄눈 파기 시기가. 그래서 여기는 이거 가지고 한번 다루었었어요. 치장줄눈을 우리가
벽돌이나 타일은 우리가 치장준론을 합니다. 그 벽돌도 보통 무슨 벽돌? 붉은 벽돌 때 많이 하잖아요. 아닙니까? 시멘트 벽돌은 눈에 잘 안 보이죠? 미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치장줄 의장적 효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치장줄론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77페이지 보시면 치장줄의 종류는 생긴 형상이다. 형상이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서 형상에 따라서 줄눈 모양이 칭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면 무슨 줄눈? 빗줄눈. 빗줄 모양이 되게 빛. 맞죠? 빛은 뭐다? 대각선 방향을 빛이라 하잖아요. 빛. 맞죠? 옛날 빗살무늬 토기 했죠? 네. 그와 같이 빛방향. 바로 대각선 방향으로 한 것이 뭐다? 빗줄. 그래서 이제 구조적이나 방섭상 가장 유리한 것이 무슨 줄? 빗줄. 여기 제일 중요해. 빗줄은 체크하세요. 요거는 한번 봐두세요. 혹시나. 그럼 거기 봐요. 평줄눈이다, 엇빗이다, 둥근이다, 내민줄이다, 오목이다 많이 나오죠. 전부 다 뭐다? 생긴 형상에 따라서 분류한 거예요. 형상. 생긴 게 어떻게 생겼느냐. 거기에서 분류를 한 겁니다. 간단히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무슨 줄론 나옵니까? 신축줄론이 나오잖아요. 신축줄론. 그러면 신축줄론은 출제해버렸어. 신축줄론은 기출되었습니다. 신축줄론은 간단히 그러면 신축줄론은 무슨 목적인가 하면 얘는 균열 방지 목적으로 두는 거예요. 얘는 다 틀려집니다. 얘는 막힌 줄로는 뭐다? 하중 분산, 응력 분산 목적이 있고요. 그 반면에 치장줄로는 의장적 효과가 있고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원래 줄눈이란 것은 재료와 뭐다? 재료 사이를 뭐라 했다? 줄눈이. 재료와 재료 사이가 줄눈인데 그 목적 개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축 줄눈은 균열 방지 목적으로 둔 줄눈입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갖게 한 줄눈입니다. 이거는 탄력성이 있어야지 어떻게 됩니까? 균열이 안 갈 겁니까? 그럼 얘는 그러면 일반 시멘트 모르타르는 탄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일반 시멘트 모르타르가 아닌 거예요. 얘는 다른 재료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벽돌이나 모르타르는 탄력성이 없죠. 그래서 이제 다른 재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신축 줄눈 개념이 되는 겁니다. 탄력성을 갖게 한 줄눈이 그것이 바로 이 신축 줄눈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방서 분야는 7번만 잘 기억하세요. 4번 체크하세요. 78페이지 4번 상단에 보시면 78페이지 4번 위에 상단에 두째 줄 있죠. 콘크리트 조적체에서는 허가된 경우를 제하고는 젖어서는 아니 된다. 원칙상. 그리고 이제 7번에서 비빔 시간과 아까 몇 시간 지난 거 사용하지 말았겠죠? 그거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비빔 시간은 모르타르의 비빔 시간은 비빔 시간적인 측면은 요다 쓰겠습니다. 여다가 모르타르의 비빔 시간은 너무 장시간 비벼도 안 되고 단시간 비벼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3분 미만으로 하지 말아라 이거 아닙니까? 3분 미만이거나 10분 이상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미만은 기산점 포함하지 않잖아요. 그럼 비빔 시간은 3분 이상에서 10분 이상 비비지 말았겠기마다 10분 미만으로 비벼라 이거죠. 요 사이에서 3분 이상에서 10분 미만 요 사이가 적정 비빔 시간이다 이 뜻이에요. 여기 자, 너무 적게 비비면 어떻게 됩니까? 3분 미만 비비면 재료가 혼합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장시간 비비게 되면 어떻게? 재료 분리가 생겨요. 너무 장시간 비비면. 그래서 적정 시간 비빔을 하자 이 뜻입니다.
자,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78페이지 벽돌 쌓기 방법이 나온다. 벽돌 쌓기법. 자, 7번에 벽돌 쌓기법. 자, 벽돌 쌓기법에서 기본 쌓기는 뭐 두 가지만 해놨는데 사실 기본 쌓기는 더 있어요. 자, 이렇게 길이면이 보이면 길이 쌓기야. 마구리가 보이면 마구리 쌓기. 벽돌이 이렇게 세워서 쌓으면 세워 쌓기. 그리고 이렇게 쌓으면 옆세워 쌓기라고 합니다. 기본 쌓기가 실제 네 가지야. 이렇게 길이, 마구리. 자, 이 건축물의 부재 끝부분 면을 마구리라고 해요. 그럼 제가 통나무라 치면 발바닥하고 여기가 뭐다? 마구리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이거 길이면이 보이면 길이 쌓기, 마구리면이 보이면 마구리 쌓기, 세워서 쌓으면 세워 쌓기, 옆세워 쌓기, 이렇게 옆으로 하는 건 옆세워 쌓기라고 합니다. 시험은 안 나옵니다. 기본 쌓기는. 그럼 이제 일반 쌓기부터 우리가 알아두시면 된다. 벽돌 쌓기에서는 그 일반 쌓기에서 제일 먼저 무슨 쌓기 나온다? 영식 쌓기가 나오잖아요. 영식 쌓기는 종합문제 지문 한 번 나왔어요. 12회 언급이 되었는데, 영식 쌓기는 한 켠은 마구리 쌓기, 그 다음 켠은 길이 쌓기로 번갈아서 쌓는데, 통줄론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벽의 끝에 모서리 부분에 반절이나 뭐다? 이오토막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영식 쌓기는 이겁니다. 통줄론 방지를 위해서, 통줄론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를 위해서 마구리 쌓기 켜에서, 마구리 쌓기 켜에서, 마구리 쌓기 켜에서 뭐를 썼는가 하면 이오토막이나 반절을 쓴 방식이야. 이오토막은 4분의 1 토막을 이오토막이라 해요. 0.25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0.25. 4분의 1은 0.25잖아. 맞죠? 25. 이오토막. 토막은 길이 직각으로 잘랐을 때마다 토막이란 표현을 하죠. 토막 낸다 하잖아. 맞죠? 살인사건 중에 토막살인사건이 있죠? 실제로 토막을 내서 버리잖아. 토막. 맞죠? 그럼 이렇게 자릅니까? 옆으로 자릅니까? 길이 직각으로 잘라죠? 절단 내가 안 버리죠? 자, 그래서 이오토막이나 반절을 쓴 거예요. 반절. 자, 반절은 거꾸로 하면 절반 아닙니까? 벽돌이 있을 때, 벽돌을 요렇게, 벽돌이 있을 때 이렇게 자르면 이것은 무엇이다? 반절이라 이렇게 반절. 이렇게 절단하면 이거는 반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절을 하나 넣든지 이오토막을 2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구리 쌓기 이 2가지만 쓴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식 쌓기입니다. 그래서 영식 쌓기는 통줄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구조적으로 가장 튼튼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튼튼한 방식이 영식 쌓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네덜란드식 쌓기를 하란식 쌓기라고 합니다. 하란식 쌓기. 그래서 이 하란식 쌓기. 자, 하란식 쌓기는 자, 뭐 영국식 쌓기 비슷하게 쌓기, 한 켠은 길이 그 다음 켠 마구리 계속 번갈아서 쌓는데, 하란식 쌓기는 이겁니다. 자, 얘도 통줄론 방지를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얘는 길이 쌓기 켜에다가, 길이 쌓기 켜에서
모서리 부분에 이건 딱 하나밖에 안 썼습니다. 7호 토막만 쓴 거예요. 7호 토막. 7호 토막은 4분의 3 토막 0.75에서 유래한 겁니다. 7호 토막 75%. 이것을 사용한 것이 바로 화란식 쌓기다. 얘는 7호 토막을 기억하시면 된다. 7호 토막. 자, 그런데 얘는 알아둘 것이 모서리가 경관 방식이다. 모서리가 경관 방식이 무슨 쌓기다? 하란식 쌓기입니다. 하란식이 네덜란드거든. 그래서 네모 이렇게 하면 되죠. 네덜란드잖아요. 네모. 요거 가지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히딩크 첫 온 해에 내줬습니다. 그래서 4강 갔는가 봐. 자, 그래서 이 하란식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 왜 많이 사용하는가 하면 통줄로는 안 생기는 게 이 두 가지거든. 근데 얘는 절단하려면 힘들어. 7호 토막이 쉽습니다. 왜 7호 토막은 현장에서 조적공이요. 그대로 흑손 가지고 탁 쳐가 바로 놓습니다. 얘는 절단해가 만들어야 되고요. 손이 많이 가. 얘는 그럼 우리나라 빨리빨리를 좋아합니까? 느리게 하는 걸 좋아해요? 빨리빨리 좋아하죠? 그렇다 보니까 무슨 방식을 쓸 수밖에 없다? 이걸 쓰는 거예요. 몰라, 제가 노가다 따라다닐 때는 다 이거 썼어요. 하란식. 이렇게 주변 보니까 요새는 뭐 강의한다고 많이 쫓아다니지도 못하고 거의 이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란식. 그래서 우리나라에 외국 감독 제일 많이 부임한 나라가 네덜란드 아닙니까? 자, 보시고.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한동안은 그 히딩크 때문에 네덜란드에 많이 갔었죠. 그러다 요새는 또 어디에 많이 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외국 어디 많이 가 있어요? 중국에 많이 가 있어요. 제일 잘하는 애들. 조금 뛰는 애들 말고 잘하는 애들 어디 가 있어요? 영국 가 있잖아요. 영식을 해놔야 돼. 독일은 쌓기 방식이 없어가지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식 나오죠? 프랑스식 불식. 예. 네덜란드, 이제 불식. 자, 이 불식 쌓기. 프랑스식 쌓기죠? 불식 쌓기. 불식 쌓기는 이겁니다. 얘들은 교대로 쌓는데, 이 불식 쌓기는 이겁니다. 한 큐에서 번갈아 나오는 거야. 얘는 길이하고 마구리가 한 큐에서 번갈아, 마구리도 나오고 길이 이렇게 번갈아서 쌓는 겁니다. 한 큐에서 마구리하고 길이 쌓기가 계속 번갈아 나오는 것이 불식 쌓기예요. 얘들은 영식과 하란식은 한 큐, 보통 벽돌을 쌓을 때 한 큐, 두 큐, 세 큐, 큐로 헤아립니다. 큐로 헤아리는데 보통은 얘는 교대로 쌓여요. 한 큐는 마구리선, 그 다음 큐는 길이, 마구리 길이 이렇게 번갈아 쌓는데 통줄론 방작에서 이걸 다르게 한 거야. 요걸 써서 통줄 방지를 했거든요. 그 반면에 불식 쌓기는 이렇게 싼 방식입니다. 그래서 불식 쌓기는 알아둘 것이 얘는 부분적으로 통줄론이 생겨요. 통줄론이 발생이 된다. 하여튼 통줄론이 나오면 무슨 것이다? 불식이야. 그러면 통줄론 생기면 구조적으로 어떻게? 약해요. 구조적으로 약합니다. 그런데 얘도 장점은 있어요. 이거는 외관이 아름답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입니다. 외관하고 심은 틀리죠? 그러면 요새 잘 나가는 걸그룹이 JYP 트와이스인가?
YG에서 나온 그룹은 무슨 핑크죠? 블랙핑크인가? 그러면 에어핑크는 옛날 다른데. 에어핑크는 옛날에 벌써 나왔고 블랙핑크일 겁니다. 맞아? 맞을걸요? 우리 딸내미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맞을 겁니다. 우리 딸내미가 한장을 하거든. 그런데 우리 딸내미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 자, 쟤들 누구야? 이러면 누구야? 이러면서 딱 얘기해줘. 그래서 외관이 아름다워요. 외관하고 이건 틀려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옛날에 문제됐던 게 대만 그 트와이스의 쯔이입니까? 쯔이가 힘이 셉니까? 우리나라 장미란 씨가 힘이 셉니까? 장미란 씨 힘은 세죠? 그래서 이겁니다. 외관 아름다운 힘은 없어요. 구조적으로는 약합니다. 자, 트와이스보다는 역도 선수들 힘은 세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보시고, 미식 쌓기는요, 될 수 있으면 안 해도 되고요. 혹시나 하면 미식 쌓기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거는 오켜 이 단어가 나오면 오케이 이렇게 외워도 돼요. 오켜 정도란 단어가 나오면 뭐다? 미식. 그래서 미국 영화에 오케이 목장의 결투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기억하면 돼요.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박스 나오죠. 81페이지. 자, 거기 2번에 영농 쌓기 나오죠. 자, 이것이 장식 쌓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장식 쌓기, 영농 쌓기가 장식 쌓기는 보통 어디 하는가 하면 일반 난간벽이나 이런 난간벽이나 이런 담장 같은 데 하는 거예요. 담장 쌓을 때 하는데 일반 벽은 쌓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농 쌓기, 그 밑에 사진과 같이 1층에서 2층 외부로 도는 이런 저것이 있잖아요. 옛날에 주택을 되면 단독주택에서 세대가 틀렸잖아요. 1층 세대, 2층 세대, 3층 이렇게 지었잖아. 그럼 외부로 계단을 놨잖아요. 맞죠? 그게 올라갔죠? 그래서 그 외부 계단 난간 같은 데 구멍을 냈거든. 그래서 이제 영농 쌓기는 구멍을 십자형이는 구멍, 얘는 일단은 이걸 꼭 기억하면 돼요. 뭐 냈다? 구멍을 내어서 쌓는 거야. 구멍을 내어서 쌓는 거. 이것이 무슨 쌓기? 영농 쌓기. 그래서 영구입니다. 그래서 옛날 개그맨 심영래 씨가 영구 아닙니까? 항상 머리에도 땜빵 내놨죠? 이 이빨도 꼭 하나씩 뺐어요. 근데 그걸 김 붙이거나 맞죠? 매직으로 칠해줄 중에 하나 했겠죠, 옛날에, 맞죠? 띠리리 했잖아. 영구 없다 이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구멍 하면 뭐다? 영농 쌓기. 그래서 얘는 지문 2번 냈어요. 시험 지문에. 자, 그런데 얘는 잘 안 내대. 업모 쌓기. 얘는 한 번도 아직 안 냈습니다. 업모 쌓기는 45도 경사지게 쌓는 거야. 경사지게 쌓는 거. 이것을 업모 쌓기라고 칭합니다. 업모 쌓기. 그리고 기초 쌓기와 내 쌓기. 기초 쌓기는 2번 기출을 했습니다. 기초 쌓기는. 그래서 1번 냈고요. 1번하고 3번 가지고 출제했어요. 1번과 3번. 2번은 건너뛰고 내네. 1번하고 3번 가지고 기출했습니다. 그러면 기초는, 자, 이거 사람으로는 발 아닙니까? 상부의 하중을 땅으로 친다는 땅속 구조분이 기초잖아요. 벽돌로 기초를 쌓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겁니다. 그러면 이때 그 벽돌이 무슨 벽돌이야? 소성이 잘 된 벽돌. 소성 이거 가지고 낸 거야. 소성은 뭐다? 열을 가마나 이런 데서 열을 가해서 굽는 것이 뭐다? 소성이잖아. 쉽게 얘기하면 잘 구워진 벽돌이다 이거예요. 예, 보통 벽돌이 무슨 벽돌이 보통 벽돌이라 했어요? 붉은 벽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소성이 잘 된 벽돌인 거예요. 시멘트 벽돌 안 굽죠? 시멘트 벽돌 열가해서 구워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3번 가지고 낸 거예요. 이건 낸 지도 얼마 안 됐어. 그래서 2번 체크하시고 지면에서 서면으로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 쓴다? 방습청 설치를 해야 돼. 방습청. 습기를 타고 올라오는 방지하기 위해서 방습청 설치한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혹시나 해서 5번 체크하면 돼요. 5번. 기초판의 두께는 기초판 나비 3분의 1 정도 한다. 3분의 1. 요거 정도 한번 보시고 넘기세요. 그리고 넷쌓기는 1번이 지문에 나왔었어요. 넷쌓기는 1번이 지문에 한번 나왔었고요. 넷쌓기는. 그러면 벽돌에 돌주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2번 체크하는데 마구리 쌓기로 한다. 내어서 살 때는. 다른 거 아니죠. 이거죠. 넷쌓기 할 때 이렇게 하라. 이게 마구리라 했잖아요. 마구리로 내어줘야죠. 마구리로 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길이로 내어서 하면 잘못하면 위험해. 우리가 밑에 절벽이 얼마나 깊은가 이렇게 보기면 또 떨어질까봐 엎드려서 이렇게 내가 해보죠. 마구리로 내가 보잖아요. 옆으로 이래 보면 떨어져 잘못하면. 맞죠? 그러면 길이 쌓기가 아닌 무슨 쌓기? 마구리 쌓기. 그 주의사항 써놓은데 주의해서. 내 쌓기는 길이 쌓기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점만 주의 써놓으면 돼. 길이 쌓기. 그래서 고다가 길이 쌓기로 안 된다. 요것만 체크하면 돼요. 길이 쌓기 하지 말아라. 자, 공간 쌓기. 얘는 목적 가지고 2번 냈어요. 목적 가지고 공간 쌓기는. 자, 공간 쌓기는 다른 거 아니죠. 벽과 벽 사이에다가 무엇을 두었다? 공간을 두어서 쌓은 거예요. 공간. 자, 벽과 벽 사이에다가 공간을 둔 거예요. 이 벽돌벽과 벽돌벽 사이에다가 이렇게 공간을 둔 거예요. 공간. 근데 실제적으로 공간은 지하에다 거의 둡니다. 지하는 확실하게 둡니다. 예, 위에는 사실 안 둬요. 단열재 넣고, 다른 거 재료 넣어가 막 씁니다. 그러면 이 벽과 벽 사이에 공간을 두어서 쌓은 겁니다. 이 공간 쌓기. 공간 쌓기를 우리가 이중벽 쌓기라고도 하고, 공간 쌓기 또는 벽을 이중으로 써죠. 이중벽 쌓기 또는 겹벽 쌓기 이렇게 칭하는 거야. 겹벽 쌓기. 그래서 공간 쌓기, 이중벽 쌓기, 겹벽 쌓기 이렇게 칭합니다. 겹벽 쌓기. 그럼 실제 목적만 가지고 현재까지 시험을 낸 거야. 목적 가지고. 자, 목적은 이제 방습이 가장 주된 목적이에요.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벽돌은 흡수율이 있으니까요. 두 벽을 공간을 두면 한 벽은 습기 젖더라도 한 벽이 건조 상태로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둔 겁니다. 그런데 방습이 주된 목적이고 소음을 방지하는, 습기를 방지하는 방습이 주된, 그리고 방음하고, 그리고 더위를 방지하는 방석, 그리고 추위를 방지하는 방한, 두 개를 합쳐서 단열이라고도 하고요. 이 목적으로 공간을 둔 거예요. 공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간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죠, 발코니, 여러분들 용어로 베란다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상. 집의 보온 효과는
창호 공사를 잘 해놓으면요 집이 따뜻해요. 창호가 엉망이면 안 따뜻해요. 창호가 좋으면요 에너지 손실이 최대한 적습니다. 좋은 창호하면. 요새 창호가 거의 손실이 많죠. 그리고 창호가 나쁘면요 에너지 손실은 많은데 결론은 안 생깁니다. 우리 집 결론은 죽어도 안 생겨. 대신 추워. 보시고 이 목적으로 됩니다. 간단히 공기가 잘 통하면 있죠. 공기가 잘 통하면 결론은 안 생겨요. 대신 뭐다? 추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게 목적이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시험 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시방서나 이런 관계 법규에 들어가서 낼 걸 대비해서 그 몇 가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4번, 5번, 6번 있죠. 이게 시방서, 표준 시방서 내용이에요. 표준 시방서 내용이 4, 5, 6에 해놨어요. 4, 5, 6. 자, 근데 문제를 잘 보세요. 표준 시방서상 이렇게 내면 4번이 지금 이렇게 되세요. 연결제의 배치는 거리강의 최대 수직거리가 400mm 초과해서는 안 되고 수평거리는 뭐다? 900mm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죠. 맞죠? 그런데 83페이지 봅니다. 공간쌓기 벽체 연결철물해가 나오죠. 그런데 거기 3번 보십시오. 연결철물 교대로 배치하며 연결체가 수직 수평각이 각각 400, 600과 900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맞죠? 틀려요. 법령하고 시방서하고 틀리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엔 시방서가 실수했어요. 법령이 실수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이 실수하면 이거 큰일 나요. 법이 실수하는 건 없죠. 법이 우선하잖아. 맞죠? 시방서가 실수한 겁니다. 그러면 이겁니다. 아래 위에 간격이 있죠. 근데 표준 시방서상 이렇게 내면 그대로 가야 돼요. 무슨 말이죠? 시방서상 냈기 때문에. 그럼 이거면 이 간격이 수직거리가 표준 시방서상은 400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40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놨고. 그런데 건축 구조 설계 기준 이 법령은 이거는 600으로 되어 있는 거야. 600. 틀린 거야. 수평은 똑같은데 다 900인데 맞죠? 얘가 차이가 있는 거야. 그대로 풀어야 돼. 시방서로 내면 어떻게? 4. 맞죠? 시방이 나오면 4. 내시고 맞죠? 그리고 그래서 시방서가 아니면 600으로 하면 돼. 문제에 건축시국 표준 시방서상 이렇게 문제를 그렇게 내버리면 그때는 연결철물이 400으로 가면 돼요. 근데 그 조건이 문제에 없다. 그럼 600입니다. 수직거리는. 명심하세요. 차이점 알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표준 시방서상은 400이에요. 초과는 기산점 포함하지 않죠. 그러면 400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맞지? 여기 600까지. 어쩌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 틀려요. 자, 그리고 5번 공간 쌓기 할 때는 모르타르가 공간이 이거죠. 공간 쌓기 한 목적이 공간을 두어야지. 이 연결이 안 돼서 있죠. 빗물이 스며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맞죠? 방섭을 위해서 했다 게 주된 목적이. 맞죠? 자, 그런데 이 공간에 모르타르가 떨어지면 둘이 연결될 거 아니에요. 맞죠? 연결된 물이 타고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한 거야. 공간 쌓기 주된 목적이 뭡니까? 이거죠. 그리고 사실 이거잖아. 연결이 되면 열도 이동하죠. 맞죠?
이동하니까 공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6번 공간 쌓기는 도면의 공사 시방을 정하면 바깥쪽 체크하세요. 바깥쪽을 주벽체로 봅니다. 우리도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남편이 가장이잖아, 기본으로. 맞지? 아닙니까? 별도로 정함이 없어. 누가? 바깥쪽 벽이 주벽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동일합니다. 바깥쪽 벽이 주벽체입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지하에는 전부 다 이렇게 공간 쌓기, 이중벽 쌓기로 돼 있거든요. 지하는. 지하에 이런 건축물 있죠. 큰 건물이 지하가 이중벽 공간 쌓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하에 물이 안 새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하층에서 물 안 새죠. 옛날 지하는 물이 질질 샜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중벽 쌓기로 정확히 하고 있거든. 단독주택, 조그맣은 주택에 지하 넣으면 물 새거든. 그건 이중벽 쌓기 안 했거든. 봐두시고, 그래서 안쪽 벽을 반장 쌓기, 반장 쌓기는 0.5B 쌓기를 반장 쌓기라고 합니다. 0.5B. 그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85페이지 아치 쌓기가 나옵니다. 아치 쌓기. 이거는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아치 쌓기하고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창대 쌓기 12번 개구부 쌓기 다 개구. 그리고 페이지 87페이지 인방 있죠? 이것이 전부 다 자, 무엇인가 하면 다 저거죠. 개구부와 관련된 쌓기 쪽에 해당이 됩니다. 개구 관련된 거다. 그러면 여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